이번 시간엔 주식 초보 탈출, 실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라. 주식은 본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직결되는 심리 전쟁터입니다. 주식시장에선 기법도 중요하고 신법도 중요하고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빠른 매매를 하는 단타가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느긋한 스윙이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잦은 매매가 아닌 여유로운 중장기가 맞는 사람인지 그것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야 하는 거죠. 본인의 성향도 모른 채 본인과 맞지도 않는 매매만 하다가 결국 가진 돈 다 잃고 시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남들이 단타를 하니까 나도 단타를 해야지, 남들이 스윙을 하니까 나도 스윙을 해야지, 이건 잘못된 것인 거죠. 주식시장은 심리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이 되는 심리 전쟁터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을 먼저 알고 본인의 성격에 맞는 본인에게 편안한 매매법을 우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지 주식을 하다 보면 성격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지 둔한 사람인지 그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전부 천성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여러가지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았다면 그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당장 오늘 하루도 못 기다리는 사람에게 수익 매매하라고 하고 주식은 중장기 투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주식을 들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을성이 많고 여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분봉 보고 호가창 보고 단타 치라고 하면 그 사람 또한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식은 본인의 성격과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매매법을 먼저 찾고 매매를 해야만이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고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매매를 해보다가 본인에게 맞는 매매를 찾았다면 우선 본인의 매매법에 맞는 그 차트를 일단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는 차트, 오르기 전의 차트, 더 올라가는 차트, 내려가는 차트, 내리기 전의 차트, 그런 것을 계속 눈에 익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익히는 방법은 많이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초보 때는 본인의 성향을 우선 알고 거기에 맞는 매매법을 찾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차트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시겠죠? 조급증,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실패는 급함, 조급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안 사면 올라갈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부터 해버리는 그 습관을 꼭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초보 때는 추격 매수,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는 매매를 우선 해야 하는 것이죠. 급등주 올라가는 거 고점에 사고 긴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올라가고 좀 내려오고 눌리면서 잡고 반등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것이죠.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해버리는 그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보 때는 추격 매수하고 높게 사서 언제 손절할지를 생각하지를 말고 주식을 낮게 사서 느긋하게 보면서 언제 수익 날지를 기다리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고 손절선 끊어놓고 자르면 손절해야지, 이걸 하지 말고 바닥에서 딱 치고 길 때 여기서 차라리 사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언제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손절할 생각보다는 언제 올라가지 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높게 사면 손절만 하다가
본인의 가진 자금이 다 사라질 뿐이니 손절을 최대한 안 하는 매매를 하고 낮게 사서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목을 사기 전에 딱 3개만 본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3가지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꼭 이 종목을 지금 사야만 하나?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을 지금 왜 사야 하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사야만 하나? 이 3개를 한번 물어보세요. 종목을 사기 전에. 단타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자기한테 물어보고 대답이 나오는 시간까지. 냉정하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3가지 물음에 확실한 대답이 나온다면 사길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란 걸 항상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매매 횟수를 줄여라.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이 났다면 그날은 매매를 스톱을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더 올라가는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주식시장만큼은 열심히 매매를 하면 돈이 오히려 사라지는 것이죠.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 났다가 이만큼 났는데 계속 깔아먹는 거죠. 수익을 또 올라갔다가 또 깔아먹고 수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매매를 하면 할수록. 아시겠죠? 그것은 주식시장은 열정보다는 냉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고,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은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돈을 모두 빼앗아 가도록 주식시장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그날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났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해도 돼요. 굳이 수익이 났는데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이 났다. 그럼 컴퓨터를 꺼버리세요. 그냥 꺼버리고 그냥 딴 걸 하세요. 차라리 안 해도 되니까. 내일 하면 되잖아요. 또 내일 하고. 아시겠죠? 매매를 스톱을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수익을 지켜야 한다. 손절은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주식에서 손절은 필수고, 손절을 할 때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손절은 늦게 하는 건 손절이 아니에요. 빨리 해야 손절이지, 늦게 다 빠지고 난 뒤에 그거는 손절이 아니에요. 포기지. 아시겠죠? 손절은 주식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매도 스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매도 스킬 중 하나인 것이에요. 매수할 때 이유가 사라지고 내가 생각한 방향이랑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 종목은 깔끔하게 손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은 손절이 무서워가지고 손절을 하지 않고 매일 손실을 더 키운다면 그런 작은 마음으로 큰 돈은 나중에 어떻게 벌 것인가. 조그만 손실도 인정을 못하는데 큰 돈은 어떻게 벌 거예요. 맞죠? 깔끔하게 그냥 작은 손실은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종목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수와 매도, 수익과 손실, 이 두 개는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톱니바퀴가 있을 거고, 이게 수익, 손실, 매수, 이게 매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맞아야만 이게 계속 잘 돌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손절도 이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리면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삐그덕거리고 멈춰버려요, 기계가.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처음에 살짝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데 계속 방치하면은 온몸에 다 썩어 들어가게 돼가지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죠. 처음에는 만약에 발가락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조금 썩었다, 이거를 치료를 하거나 뭘 잘라내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걸 계속 방치를 하니까 계속 이제 발목으로 타고 들어오고 허벅지까지 타고 들어오고 온몸이 다 썩어버리는 거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거죠. 독이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썩어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초기에 깔끔하게 도려내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손절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자금으로 매매를 해라.
주식을 사고 난 뒤에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만 빠져도 긴장이 되고 손절 또한 안 된다면 그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아닌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난 뒤에 주가가 조금 빠지거나 조금 올라도 내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금액, 마음에 별로 이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빠지거나 어느 정도 빠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본인에게 딱 맞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현재 본인의 주식 그릇인 것이죠. 현재 본인의 주식 그릇인 것이다. 내가 한 종목을 살 때 1000만 원을 샀다. 5%가 빠져버리면 50만 원이죠. 손절이 안 나간다 만약에. 50만 원 도저히 손절을 못 하겠다. 이거는 본인에게 안 맞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본인한테 지금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은 심리가 중요하다. 50이 아니라 뭐 3만원, 2만원이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손절이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5만원이라면 그럼 딱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한 금액은 반드시 화를 부르게 되니 주가가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마음이 편안한 금액까지 줄이길 바랍니다. 금액을 자금을 줄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편해야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볼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본인에게 계속 긴장이 되고 그럼 긴장을 안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한 논리잖아요. 1000만 원으로 하니까 긴장이 된다. 한 종목이 들어갈 때 막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100만 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긴장이 되는지. 300만 원 한번 들어가 보고 300만 원으로 하니까 긴장이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5%가 빠져도 그럼 본인에게 맞는 금액은 300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본인의 지금 주식 그릇이란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가서 3% 먹고 30만 원 벌 거를 300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면은 10%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또 30만 원이잖아요. 맞죠? 1000만 원에선 1파에서 팔았는데 이 2파 300으로 들어가니까 이 2파까지 내가 먹을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똑같은 30인데 1000만 원은 여기서 팔고 300만 원은 여기서 팔고. 아시겠죠? 심리에 따라서 주식은 좌우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담이 되면 부담이 없게 만들면 된다. 간단하다. 금액을 줄이면 된다. 그리고 그 금액대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조금 더 올려도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 그때 조금씩 올려서 같은 방식으로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평소에 하던 매매를 계속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식은 심리 게임인데 심리에서부터 먼저 지고 들어가면 다 끝이다. 심리에서부터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죠. 긴장하고 막 그러면 다 끝이다. 심리에서부터 일단 우위를 점해야 한다. 수익 낼 것도 감당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조금의 흔들림에도 덜컥 겁을 먹고 손실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금액대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으란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돈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처음에는 다 작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을 계속 쌓이고 이게 점점 커진 거예요. 조금씩. 아시겠죠? 쌓이고 또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연차가 지남에 따라 무뎌진 거죠. 이 금액이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조금 더 키우고 또 무뎌지면 좀 더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매매를 할 때 특히 단타 매매를 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종목을 사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 또 다른 게 올라간다고 또 사고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 빡 올라가게 이걸 샀는데 이걸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또 하나가 또 올라오니까 또 이것도 또 사고. 아시겠죠? 또 두 개를 샀는데 하나 보고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지니까 누림목이 또 왔네 또 사고. 이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집중이 다 분산된다. 아시겠죠? 내가 매수한 종목에 끝까지 집중을 하고 그 종목에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종목을 잘 골라란 거예요. 수익이 크든지 적든지 수익을 봤다면 그날 종목을 잘 고른 것이고 만약에 내가 고른 종목에서 손실을 봤다면 종목을 잘못 골랐을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수익을 봤다면 종목을 잘 고른 것이고 종목을 잘 골라면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빠지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 골랐기 때문에 반등이나 뭐 주고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트의 자리도 좋고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은 다 갖춰진 그날 주도주 종목에서만 단타 매매를 하시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 수익이 났다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아무 종목이라 막 들이대니 손실을 또 보는 것이니 당일 단타는 돈이 몰리는 딱 한두 종목의 주도주에서만 하길 바랍니다.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이거 다 갖춰진 거는 차트, 재료, 수급 다 갖춘 거는 하루에 종목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많아봐야 두세 개예요. 두세 개. 딴 거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들이 잘. 쭉 쏘고 여기 발견하면 바로 죽여버리고 여기서 봤다면 또 여기서 뭐 와리가리 하고 살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다 이 부분 여기에 갇혀있고 사람들이 또 빠져버리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개. 거기서만 딱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만의 매매 원칙을 꼭 지켜라. 만약에 5일선 반등을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5일선 매매죠. 5일선을 벗어나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원래 계획은 5일선 매매였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양봉이 뜨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5일선이다 나오고 5일선 딱 반등하고 딱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툭 빠져버린다. 이렇게 밑으로 주가가 빠지니 11선까지 갑자기 지켜봐야지. 이게 11선이겠죠? 좀 더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선까지 지켜봐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합리화를 갑자기 시켜버리면 본인은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고 경험을 쌓을 때는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5일선 매매를 했다 하면 5일선 깨면 그냥 바로 잘라버리면 돼요. 어차피 그 매매를 했다 하면 약 수익이든 약 손실이든 뭐 본전이든 그거밖에 안 될 거니까 이 근처에 샀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잘라버리란 거예요. 또 여기까지 기다리면 여기까지 또 한 5%더 빠지고 또 물타게 되고 돈 묶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잘라버리고 그 11선을 다시 사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1년, 2년, 3년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너무 먼 가시밭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가 출발점이 여기고 꼬린 지점이 여기인데 늦더라도 좋은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죠. 또 쭉 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 왔다 꼬린 지점에 왔다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려버렸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배워서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 지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아시겠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나 결국엔 방향은 이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영원히 여기를 갈 수 없는 거죠. 꼬린 지점을. 아시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비단길은 아니더라도 굳이 가시밭길을 갈 필요는 없으니 반드시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쁜 습관만 계속 몸에 배이면 좋은 것을 알게 되어도 익숙해진 나쁜 습관 때문에 좋은 것을 멀리하게 되고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이 처음부터 몸에 배어버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새 컵에 새물을 잘 따라야 한다. 나쁜 게 가득 차 있으면 새물을 넣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깨끗한 물을 채우면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엔 주식 초보 탈출 실천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성공한다. 꼭 실천을 잘 하시고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